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2017년 비트코인에 올인한 뒤에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살던 가족의 근황과 또 그가 들려주는 4년 뒤에 백만장자 되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의 전 재산을 올인했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냥 더 비트코인 패밀리 하면 이 가족을 의미할 정도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해진 사진이 이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21년 4월 불장을 한 4~5달 앞둔 시점에 기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오래되셨던 분들, 투자자분들은 그 가족들 뭐 이렇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20년도 말경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이분들 표정이 그렇게 밝죠. 생각보다 밝은 모습을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이들이 이제 초기에 투자했었던 2017년도 아마 상반기 어느 즈음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이 가장분이 그 집을 팔고 나서 매도 인증샷을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표정이 밝지가 않죠. 조금은 불안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네 명의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집 팔았고요. 차 3대 팔았고 오토바이 팔았고 뭐 신발 장난감 다 팔아서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멋있는 척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만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모험을 하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17년도 CNBC에서도 이 가족을 인터뷰를 하러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은 그래도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비트코인 나 전 재산 올인했어요. 뭐 즐겁게 얘기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분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이 따님들, 이 따님들 3명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처가 집이 갑자기 팔려버리고, 내 장난감, 내 오토바이, 뭐 신발 모든 게 다 팔려 나가버리고,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됐기 때문에 뭐 부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다들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7년 12월경에 제가 기사 하나를 좀 찾아봤는데요.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 40살의 네덜란드 가장이거든요. 그 남자분은 망하면 망하리라, 뭐 죽으면 죽으리 이런 심정으로 뭐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기사를 한번 보면 그분의 이름이 디디 타이후트라고 하는데요. 이 남자분과 아내 그리고 따님 3명, 이 고양이가 있었는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고양이까지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고 여행을 다녔었구나. 그리고 다른 영상들 보니까 나중에 멍멍이도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대가족이 지금 나중에 지난 6년간 무려 40개국을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때 당시는 좀 살이 떨렸겠지만 아무튼 이 가족들이 모든 걸 비트코인에 걸었다. 70평에 달하는 집 팔았고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팔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가족은 여기 보시면 뉘앙스가 재밌어요. 네덜란드의 외딴 캠프장에서 머물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야, 누구보다도 짠하게 좀 불쌍하다는 듯이 외딴 캠프장에 비트코인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괴짜 중에 한 명이고 참 딱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6년간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굉장히 즐겁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결심을 실천에 옮긴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아까 그 얼굴 표정 별로 안 좋았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생각만 한 게 아니라요. 결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진짜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아서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했었잖아요. 이 세 아이의 아버지 39살의 디리는 그러니까 만으로 39니까 한국 나이로 한 40 정도 됐었겠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 망하면 망하니 죽으면 죽으리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 망했다 하더라도
이 디디라는 이 아버지는 다른 걸로라도 이 네 명의 저 자식을 잘 먹여 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용단 덕분에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뭐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봤더니 더 비트코인 패밀리라는 유튜브를 굉장히 자주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구독자 한 7.3만 명 정도 되고 동영상은 무려 1,600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 못해도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비트코인의 홍보에 가장 최적화된 거의 연예인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CNBC, 뭐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위크 5만 가지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 지지자들로부터도 좀 후원을 받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뭐 바이비트나 여러 가지 뭐 크립토 기업들에게도 뭐 후원을 받으면서 뭐 영상도 제작을 하고 뭐 생활비로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뭐 추측이긴 하지만 들었습니다. 이 자동차만 하더라도 뭐 비트코인이 뭐 다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후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면서도 영상을 게을리 올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고 뭐 트위터다. 뭐 책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거의 뭐 2, 3일에 한 번꼴로 뭐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이분은 뭐 영상 찍는 게 다 뭐 호텔 아니면 해변가입니다. 항상 뭐 파도 소리 뭐 들리고 있고요. 뭐 관광했던 거 사진 올리고 뭐 스포츠 하는 거, 뭐 스키 타는 거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고 뭐 최근에 홍콩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스팟 ETF 되는 것까지 뭐 최근 실시간 업데이트도 자주 하고 뭐 차트도 설명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자주 영상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사람들이 기사화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22년 2월 달에도 한번 이제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패밀리가 이제 정착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 이제 기자 입장에선 갑자기 뭐 돈벼락 맞았다고 표현을 했겠지만 아까 뭐 보셨죠? 뭐 18년, 19년에도 살 떨리는 뭐 하락장을 겪었을 거고, 뭐 22년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무튼 뭐 그들 입장에선 돈벼락 맞은 가족, 여기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기사를 좀 보시면요. 일단 2017년에 이제 구매 단가가 나오네요. 비트코인 구매할 당시 한 개에 900달러 수준을 샀다. 뭐 얼마나 샀는지까지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요. 뭐 적어도 집 팔고 차 팔고 했으니까 뭐 한 10억 정도는 사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정도로 뭐 900달러,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선구자처럼 초반에 빨리 사고 뭐 싸게 산 것도 아닙니다. 17년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지내는가 봤더니 아까 뭐 여러 영상도 올리고 하지만 비트코인 번 돈의 50%를 기부하기도 했었다. 21년도에 번 돈 좀 기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도 집필하고 있고 뭐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정착한 곳은 어디냐? 여기 포르투갈이라고 나오네요. 포르투갈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의 하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세금도 과세하지 않는 국가다. 뭐 양도소득세다 뭐다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때 당시에는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두바이다 싱가포르다 이런 데만 좀 많이 알고 있지만 포르투갈도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시다. 덕분에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매력적인 이민 국가, 심지어 이때 당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착하면서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즐겁게 살고 있다. 그때 당시 올렸던 사진 여기 보시면 이 차에도 Be Your Own Bank라고 하면서 뭐 이런 게 막 박혀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좀 뭐 후원을 받지 않나 제가 다시 한번 추측을 했던 계기였었습니다. 아무튼 뭐 선구자였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누구보다 빨리 들어갔고 올인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명해졌다. 지지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 7월 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테라루나가 터진 직후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올인 후에 세계 여행 떠난 가족, 올해 손실 규모는 그렇게 잘 나가던 가족, 이제는 뭐 박살이 났겠지. 뭐 약간 질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올해 들어 비트코인 투자로 약 100만 달러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한 100만 달러면 13억 정도 되잖아요. 14억 정도.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기사를 보니까요. 이 타이후투라는 분이 비트코인을 4개로 찢어서 전 세계의 지인 또는 뭐 어떤 금고에 넣어놓고 해서요. 전 세계에 4군데에 거쳐서 뭐 비트코인을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쓰는 거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의 돈은 이제 어디 금고에 전 세계에 맡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 지갑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가 좀 뭐 손실이 이렇게 생각보단 적은 것으로 제가 볼 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뭐 요즘도 비트코인 계속 사고 있다. 테라루나 겪은 직후로도 조금씩 사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지난 11월 말, 지난 11월이라 하면 21년도 그 불장 때 11월 말을 얘기를 합니다. 뭐 6만 뭐 8천, 9천 불 정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5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즈음에 이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의 약 15%를 팔았다고 하는 거죠. 뭐 6만 9천 찍고 내려와서 5만 5천에 팔았으니까 그렇게 뭐 잘 팔지 않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 뭐 정점은 이분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사실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그 뒤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뭐 한 16,000불 정도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잘 팔았다. 그리고 왜 15%밖에 안 팔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뭐 다른 데 좀 맡겨놓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것 중에 이제 뭐 일부를 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22년 7월 정말 힘들 때 예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참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힘들 때 예상을 했을 때 25년도까지 비트코인이 약 14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때 당시 이런 얘기 했으면 뭐 참 이상한 사람이다 취급을 받았었겠죠. 그러면서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1000배 이상 뛸 알트코인을 찾기보다는 비트코인 보유와 투자가 더 이익이다. 물론 이분도요, 초창기 27년도 그 전부터 사실 비트코인을 알고 있었고, 비트코인 채굴도 했었고, 뭐 리플이다, 도지다, 네오코인 이런 거 다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니까 비트코인이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큰 돈을 맡기기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게 가장 좋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보다는 확실한, 뭐 좀 덜 먹어도 안전한 비트코인을 뭐 추천을 했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뭐 마이클 세일러와 다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클 세일러는 이게 뭐 돈이 끝도 없이 뭐 누군가 후원을 하는지 아니면 뭐 기업에 돈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사기만 할 텐데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분들처럼 우리 역시도 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팔았다가 뭐 저점에 샀다가 이런 식으로 좀 뭐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중요한 본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분이 얘기하기로 29년도에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입문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참 쉽다고 하는데, 자, 2029년 100만자 되는 방법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한 개를 산다.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요. 찍은 시점이 2월 뭐 23일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하나에 55만 불, 5만 불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찍고 나서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뭐 73K까지 가버렸으니까 뭐 비트코인이 얼마나 그동안 올랐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비트코인 뭐 60K 이쪽 저쪽 가잖아요. 아무튼 뭐 이대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산다. 뭐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2번 아까 산 걸 25년 하반기에 약 15만 불, 한국 돈으로는 약 2억 원에 판다. 뭐 크게 새로울 내용 없죠. 우리 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25년 하반기에 2억 원에 판다. 자, 3번. 아까 그 판 거 2억 원 정도 이제 우리 손에 쥐어져 있겠죠. 이 현금으로 26년도 약 4만 5천 불 정도. 하나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도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뭐 오지 않을까. 왜냐면 고점에서 한 70%뭐 많으면 80%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친구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고점 2억 정도 대비해서 약 70% 빠진 45K 한 6천만 원 정도의
아까 그 판돈 있죠? 2억 원. 요걸로 비트코인 몇 개 살 수 있느냐? 3.33333개 살 수 있겠죠? 왜냐면 2억 나누기 6천만 원 하면 요 정도 살 수 있다. 자, 그럼 비트코인 3.333개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29년 불장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 30만 불, 한국 돈으로 4억 원 조금 넘을 때 판다. 그러면 100만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논리대로라면요. 왜냐면 하나에 한 4억 원 정도, 30만 불 정도 하니까 30만 불 곱하기 3.33개 하면요. 딱 100만 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뭐 투자자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들어온 분들도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사면 100만 불 될 수 있는 방법 이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사면 29년도에 누구나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 뭐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이 잘 요약이 돼 있고요. 제가 그냥 한마디만 덧붙여 보면 사실 이거는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22년도, 23년도에도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요때 저점 매수를 뭐 비트코인만 사실 하진 않았죠. 우리는 뭐 이더리움이다 알트코인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 저점 매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25년도에도 충분히 뭐 100만 장자, 뭐 한 13억, 4억 되지만 뭐 은퇴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25년도에 최소 500만 장자 되실 분들 꽤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저점에 많이 샀기 때문에 25년도에는 500만 장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사이클의 정점 대략 2억 원 정도 예상하잖아요. 근데 4년 뒤에 불장 때는 뭐 이분 예상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대략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뭐 크게 봐도 그냥 최고점 대비 2배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에 뛰어들 거고 알트코인은 변동성으로 인해 더욱더 돈을 벌기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빨리 들어가고 싸게 사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뭐 깨달을 수 있었던 뭐 강의라고 할까요?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조금은 다른 결론인데요. 지금같이 재미없는 불장이 오기 전에 출구 전략, 그리고 목표 달성 후에 내 삶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최근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가정에 더 충실하더라. 현금 10억 자산가. 자, 부동산이 아닙니다. 현금만 10억 이상 들고 있는 자산가의 40%는 매일 가족과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거의 매일은 41%고요. 주 3회 3회 포함하면 10명 중 7명이 주 3회 이상 가족들과 식사한다. 대신에 부자가 아닌 분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않는다가 20%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왜 밥을 같이 안 먹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다들 맞벌이거나 또 애도 안 낳거나 또는 늦게 낳으면서 가족 얼굴 까먹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아마 바쁘게 일하고 계실 겁니다. 또 그들의 애들은 학원 뺑뺑이 아마 다니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먹고 쓸 게 없어서 바쁜 건지 아니면 남들 다 하고 뛰어가니까 덩달아 막 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코인 뭐 조정을 겪고 재미없게 보내고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 안에 있으며 18년도와 22년의 조정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이런 때 이제 불장 시의 출구 전략이나 혹은 매도 이후의 삶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